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적 기업론 제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창업 아이템을 갖고 도전함에 있어서 진취적으로 도전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적절한 목표 수준에 달성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도전을 하긴 하는데 적절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내가 준비가 철저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지 못해서일까? 이러한 고민들을 때로는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떨까요? 누구나 동일한 선상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더라도 어떠한 사람은 아주 빨리 달려가는데 어떠한 사람은 더디게 달려가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실력의 차이겠죠. 같은 트랙을 달리지만 동일한 환경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뭐가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트랙을 좀 연장시켜서 마라톤이라고 해볼까요? 자, 열심히 달려가는데 준비 땅 하는 총성과 함께 전력 질주를 해 나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 선수는 아주 잘 달리는 선수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1km, 2km, 3km 그 거리를 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앞으로 전력 질주에서 나갔던 선수는 차츰차츰 뒤로 처지기 시작하고 상대적으로 천천히 달렸다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이제 선두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실력이기보다는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즉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임하고 있느냐의 차이겠죠.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을 유지할 수가 있고,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오래 가지 않아서 이미 가졌던 것까지도 전부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죠. 그래서 기업가 그 당사자와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 정신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업가는 어떠한 사람을 기업가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서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미래를 계획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어때요? 조직을 구성하고 때로 구성된 조직에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휘와 조직을 구성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또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른 책임을 결국은 누가 지는 것이죠? 맞아요. 기업가가 지는 것이죠. 왜 기업가가 지느냐? 기업가가 목표를 설정했고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라는 것을 구성했고 그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했기 때문이죠. 네, 이게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올림픽에서
국가 대표 선수의 감독의 경우를 한번 봐보세요.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결국은 필드에서 나가서 전력 질주하는 선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경기의 승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감독이 지는 것이죠. 왜 감독이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거기에는 감독이 그 국가 대표팀을 조직하고 또 지휘하고 통제하면서 조직력을 만들었고 팀워크를 만들어 나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선수보다 감독에게 주어지는 그 권한도 상당히 컸었지만 그 경기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누가 져요? 맞아요. 감독이 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궁극적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 경영자로서의 기업가에게, 또 그 기업가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업가가 정말 그렇게 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무리는 양떼이고 하나의 무리는 사자떼입니다. 자, 이 양과 이 사자가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눈 앞에서 지금 이 양무리와 이 사자의 무리는 싸우게 됩니다. 준비 땅 하는 순간 싸움이 일어날까요? 일어났다라고 칩시다.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길까요? 이 양무리와 이 사자의 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여러분들 고민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저 싸움이 과연 생기기나 할까? 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자가 덤벼들면 양은 싸우거나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망가기에 더 바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상황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이끄는 한 마리의 사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은 100마리의 사자를 이끄는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조금 전까지의 상황에서는 이 양무리가 쥐고 이 사자의 무리가 당연히 승리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졌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양 100마리를 사자 한 마리가 이끌고 있고, 반면에 이쪽 팀은 사자 100마리를 양 한 마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준비 땅 하고 싸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과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이끄는 사자 한 마리와 사자 100마리를 이끄는 양 한 마리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긴다? 양 100마리를 이끄는 사자가 이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리더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그만큼 기업가는 이 양을 이끄는 사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조금 못나도, 내가 조금 모자라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교수님의 역량이 그래도 뛰어나니까 내가 막 몰랐는데 내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반면에 나는 엄청 뛰어난 재능을 갖고 학과에 도전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런 교수님은 없겠지만 조금 무기력하셔서 나까지도 같이 침체되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일자리에 갔을 때 그 감독관이 너무 해이해서 나까지도 와야 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다들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리더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가, 내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진 대표를 만나느냐가 나의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디딤돌이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 내가 기업가가 됐을 때는 그러한 마인드와 철학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가의 정신은 뭐냐라는 거죠. 기업가의 정신은 새로운 가치 창출 활동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자라고 한다 그러면 기업가 정신은 그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그 활동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정, 마라톤을 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기업가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가의 정신은 어떻게 했어요? 네,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극이나 과거에 그런 어떤 전쟁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항상 싸우기 전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죠? 장군이 말을 타고 나와서 자기들의 군대를 향해서 외치죠. 나를 따라라. 저기 앞에 있는 저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 우리가 진격하면 저들은 도망갈 것이고 우리가 활을 쏘면 하나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예요? 비록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군대가 수적으로 열세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는 거죠? 강력한 비전. 우리가 창을 들고 우리가 칼을 들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운 전략과 전술들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단순히 비전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양한 영화라든지 책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포착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정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기업가의 정신이다 라는 것이죠. 자, 기업가의 정신은 다시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때 수반되는 잠재적인 위험의 존재와 자원의 제약의 환경에서도 창업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가적인 마인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의 3다가 뭔지 아시죠? 제주도의 3다는 뭐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바람, 돌, 여자였죠. 자,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제주도의 3다는 뭘까요? 자동차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에 오면 길이 막혀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카페. 네, 제가 살고 있는 이 조천이라는 지역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카페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김진훈이라는 바로 이 사람도 조그만한 카페를 차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약간의 재정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저는 조그만한 카페를 만들어서 그 카페에서 이렇게 제가 잘하는 것이 연구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활동도 하고 또 외부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조사론이라든지 연구 방법론 그리고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분석에 관한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한켠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경제력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카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약,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과거에는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은 제주의 3대였다 그러면 지금은 자동차와 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지금 제주도에서 카페를 시작하는 것, 지금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는 것, 그거는 미친 짓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 김진우는 뭐라 그랬어요? 김진우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뭘까요? 자, 여기가 블루오션이 아니야. 자동차나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는 이미 블루오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블루오션도 아닌 곳을 뛰어들면 나는 무조건 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하고 카페를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한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망하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옆에 바로 울타리 하나 옆에도 카페가 있는데 옆에 있는 카페와 나의 카페를 어떻게 차별성을 둬서 어떻게 나는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카페가 많다고 해서 내가 맹목적으로 포기하는 것, 이거는 결코 기업가 정신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단언컨대 과거에 카페가 있었고 현재 카페가 있었는데 잘 되던 카페가 문을 닫을 수가 있고 이제야 시작한 카페가 더 성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어떠한 가치와 철학을 담아 놓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가 정신에 필요한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첫째, 진취성입니다. 경쟁 상대보다 더 먼저 기획을 탐색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그러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진취성. 나란데 이거 아니에요. 카페가 있어? 그거 뭐? 그 카페와 나는 분명히 차별성을 들 건데, 그리고 그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나에게는 차별성인데 과연 이 카페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그게 차별성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겠죠. 위험의 감수성, 새로운 시도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시도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공하기까지의 그 과정,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군뱅이를 사육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네, 2013년이죠. 2013년 2월부터 군뱅이, 곤충 사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선두는 아니었지만 그런 현대식 군뱅이 사육은 거의 제가 제주도에서는 거의 최초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곤충을 사육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했어요. 아침하늘 군뱅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요즘은 요 군뱅이 네이버 활동은 좀 멈췄는데요. 아침하늘 군뱅이를 치시면 네이버 활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요,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무것도 맨 땅에 해당하는 저한테 와서 컨설팅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저한테 와서 컨설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커피 한 잔에 자문과 서로 생각들을 나누었죠. 자, 그랬을 때 그분들 중에 지금 곤충을 사육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제주도에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육지에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왔던 분이 50명이라 그러면 실제 하고 있는 분은 10손가락 정말 안 되죠. 10손가락도 안 되고, 지금 저하고 연락하고 있는 분에 하나다 그러면 한 5손가락 정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하나 많아 이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마음은 있지만 곤충 사육 이거 할만한데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은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요, 정말 저보다는 나이가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님의 활동을 보면요, 정말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친구라서 그분의 활동을 살펴보면 정말 곤충 사육 하나를 갖고 다양한 제품도 개발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분을 보면 참 저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도 상당히 열정이 있지만 그 대표님도 상당히 열정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고 또 그러한 열정들을 알게 모르게 페이스북 친구니까 저도 흡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되 맹목적으로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진취성과 그런 계획성에 의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혁신성입니다. 자,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위험 감수성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하려는 창조적인 과정이죠. 왜 2013년에 육지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 곤충 사육 방법을 봤냐 하면, 저는 그때 당시 상당히 곤충 사육을 혁신적으로 했었고, 제가 사육하는 방법을 저는 온라인에다가 다 오픈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혁신인데 감췄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알지 못했겠죠? 저는 혁신을 했는데 그것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블로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죠. 많이도 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강의 시간이 조금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도 했었고, 한번 찾아오면 2시간, 3시간 커피숍에 죽쳐서 서로의 비전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혁신성을 갖고 있었고, 그 혁신을 오픈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쟁적 적극성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김준우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거죠. 저는 저의 예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자, 곤충을 사육했어요. 곤충을 사육했는데 지금 나의 곤충 사육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경쟁의 우위에 섰을까?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언제든지 스타트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곤충을 통해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다시 곤충에다가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 한 푼도 없어서 과수원에 가서 군뱅이 36마리 정도를 잡아다가 사육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해에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아무런 투자 없이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창고를 설립을 했고, 그 안에서 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 기계들을 전부 다 갖춰놓고, 지금은 제조업 신고는 아니지만 축석 가공 판매업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소하게 제품을 팔고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올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정말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투자했어요. 그 수익을 내가 가졌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손 놔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하고 수익은 하나도 없이 샜던 것은 전부 다 고물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적 적극성을 취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 결과치들에 대한 것들을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바람은 뭐냐 하면요, 크게 시작해서 큰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적 적극성에 의해서 엄청 적극적인 모습은 갖고 있지만 반면에 혁신성이나 진취성 이런 것이 약하다 보니까 투자만 해놓고 수확을 하지 못하고 부도나거나 망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취성이나 혁신성 플러스 경쟁적 접근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경쟁적 적극성이 진취성이나 혁신성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자율성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과 누군가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의 자율성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제가 권력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을 다스린다 그러면 그 기업은 결국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자율성을 준다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여러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많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의 실제 일화에 대해서 하나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일화는 어떤 것이냐면 1970년대 우리나라는 조선소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주영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만 톤, 2만 톤도 아닌 20만 톤에 해당되는 거대한 선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무모한 도전을 가진 정주영 회장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영국의 애플 도어사입니다. 애플 도어사에 가서 무엇을 거래하게 되냐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 기술을 이전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아주 조그만한 나라 한국에서 배 한 척도 선조해보지 않은 그런 나라에 아무리 회장이라 그래도 영국에 찾아와서 우리가 20만 톤의 배를 만들 것이니 기술을 이전해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롱바트 회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겠죠. 너희 나라가 어떤 나라야? 배 한 척도 만들어보지 않은 나라에서 어떻게 20만 톤에 해당되는 거대한 선박을 만들겠다라고 하냐? 웃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때 정주영 회장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지갑에서 이렇게 해서 딱 꺼내는데 이게 뭐예요? 500원짜리 지폐예요.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롱바트 회장에게 툭 보여주죠. 500원짜리 지폐. 500원짜리 지폐가 봤더니 이렇게 뭐가 있냐면 거북선이 있습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님이 롱바트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국은 당신 영국의 나라보다 적어도 300년 앞서 이와 같은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 한 척도 선조하지 않았던 나라라고 비웃었던 롱바트 회장에게 정주영 회장은 지폐 하나를 꺼내면서 이 지폐 500원짜리 앞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당신 영국의 조선 기술보다 우리는 그 앞서 300년이나 앞서 이렇게 훌륭한 거북선을 만들었던 나라다라는 이 한마디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기술 이전의 계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주영 회장님은 그 기술 이전의 계약서를 갖고 어디로 가냐면 바클레이 은행에 가서 바클레이 은행에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에 해당하는 4천만 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에 해당하는 4천만 달러의 차관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소와 그 기술은 그렇게 해서 현재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이 정주영 회장님이
지갑에서 500원짜리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창의성과 혁신성, 진취성 이러한 것이 없었다 그러면,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위험에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조선소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는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과 전술, 그리고 진취성,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나요? 그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사실 저도요, 유튜버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어서 이제 7개월째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래도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1000명이 넘은 바로 이틀 후부터 영상에 광고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광고로 인해서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교수님 얼마 버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체계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유튜버 화면을 만들 때 이 500원짜리 사진 하나도 그냥 떠도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다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500원짜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저작권이 자유로운 사진을 찾았으나 저는 검색 능력이 낮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화면처럼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아직 잘 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제가 필요한 물건들은 당근마켓, 여러분들 알죠? 중고 판매 당근마켓에서 많이 사는데, 제가 지금 달고 있는 이 핀 마이크라든지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 전부 다 중고로 구입한 것이죠. 근데 그 당근마켓에 들어가면 가끔 옛날 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떠올린 거죠. 얼마 만에 인터넷 검색해서 사진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1분 이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들어갔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옛날 돈을 치고 옛날 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사진을 내려서 500원짜리 판매하는 분을 찾았고, 500원짜리 판매하는 사람 중에 사진이 제일 깔끔한 사진, 바로 이 사진을 선택을 해서 톡을 남겼죠. 제가 강의하면서 500원짜리 사진이 필요한데 이 사진을 제가 강의에 써도 될까요? 네. 저는 어때요? 사진의 실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진을 써도 된다라는 승인을 받고 바로 이렇게 화면에 올리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정주영 회장님처럼 이 500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창의성이고, 반대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김진은처럼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저작권의 문제 없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당근마켓에서 검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인터넷 검색했더니 없어? 그러면 그냥 설명으로 얘기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혁신성과 도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많은 얘기이기보다는 조금은 생각하는 얘기들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창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안에 이러한 진취성과 혁신성과 위험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도전심,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할 때 투자, 또 자율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의 점수를 갖고 있는가, 혹시 부족하면 나는 창업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럼 나는 이거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